옷 하나 잘못 입으면 여행 사진 속에서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년에 딸과 함께 경주 벚꽃 여행을 다녀오신 69세 박 여사님이 계셨어요. 불국사와 첨성대를 둘러보는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사진을 보니까 충격을 받으셨대요. 어머,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하시면서요. 분명히 여행할 때는 기분도 좋고 딸도 엄마 예쁘다고 했는데 사진 속의 자신은 예상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던 거예요. 문제는 바로 옷이었습니다. 편하다고 입은 검정 트레이닝복이 아름다운 분홍 벚꽃 배경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마치 운동하러 온 것 같아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여사님처럼 많은 분들이 여행 준비를 할 때 짐 싸기에만 집중하고 그냥 편한 옷 입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그때 좀 더 신경 썼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반대로 71세 김 여사님은 어떠셨을까요? 똑같은 경주 벚꽃 여행이었는데 미리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어요. 연핑크 블라우스에 아이보리 팬츠, 베이지 가디건. 정말 간단한 조합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 나 같은 장소, 비슷한 나이인데도 옷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옷만 안 입었으면, 이 색깔만 피했으면. 여행 사진을 보면서 한 번쯤은 아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후회를 다시는 하지 않으시도록 여행지에서 가장 멋지게 빛날 수 있는 패션, 비법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행에서 느끼는 그 설렘과 기쁨을 10년, 20년 후에도 사진을 보며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패션은 자연스러우면서 품격 있게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고 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하세요. 첫 번째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고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아예 편안함만 추구해서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69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손녀와 함께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손녀 앞에서 늙어 보이기 싫다면서 가져오신 옷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광 핑크 운동복, 스팽글이 달린 티셔츠, 짧은 치마까지. 모든 아이템이 20대가 입을 법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접근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는 걸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두 번째 극단도 마찬가지예요. 65세 김 여사님은 여행에서는 편해야 한다면서 집에서 입던 낡은 트레이닝복만 가져가셨어요. 물론 편안하셨겠지만 나중에 받은 부산 여행 사진들을 보니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도 마치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여행 패션의 목표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옷을 평소에도 늘 입고 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행이라는 특별한 순간에 걸맞는 품격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규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하기 쉬운 원칙만 정리해 드릴게요. 옷을 고르실 때는 색상을 3가지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그중 2가지는 꼭 베이지, 네이비, 화이트, 블랙처럼 무난한 중간색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포인트 컬러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블라우스에 네이비 팬츠, 거기에 라벤더 스카프 하나.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의는 허리선 살짝 아래, 바지는 발목뼈가 살짝 보일 정도, 스커트는 무릎 바로 아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이게 가장 우아한 길이에요. 옷은 편안하고 관리하기 쉬운 소재가 최고입니다. 잘 늘어나서 편안한 것, 구김이 덜 가는 것, 빨리 마르는 것,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것. 이 네 가지만 체크하세요. 위가 딱 붙으면 아래는 여유 있게, 위가 넉넉하면 아래는 단정하게. 전체적으로 균형만 잘 맞추시면 돼요. 옷은 항상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추를 잠갔을 때 답답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설 때 편안하다면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어떤 여행지에서도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절대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피해도 여행 패션의 90%는 성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지사항 첫 번째,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드러난 옷이에요. 5cm 이상 크기의 브랜드 로고가 있는 모든 아이템을 피하세요. 이것은 명품이든 일반 브랜드든 상관없어요. 왜 피해야 할까요? 첫째, 여행 사진에서는 로고가 더 크게, 더 눈에 띄게 보입니다. 둘째, 브랜드 로고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셋째, 로고에 시선이 집중되어서 정작 여러분의 얼굴이나 표정이 묻혀버립니다. 특히 피해야 할 아이템들은 가슴 전체에 큰 브랜드명이 적힌 티셔츠나 브랜드 로고가 큰 운동복이 대표적이에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랜드를 과시하는 대신 옷의 실루엣, 색감, 소재의 품질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세요. 작은 브랜드 라벨 정도는 괜찮지만 멀리서도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로고는 피하세요. 실제 사례로 70세 윤 여사님이 제주도 여행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큰 티셔츠를 입고 가셨는데 사진을 보니 아름다운 성산 일출봉보다 티셔츠 로고가 더 눈에 띄었어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새로 산 옷을 여행 당일에 처음 입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소재가 생각보다 두껍거나 사이즈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색과 맞지 않는 색상일 수도 있고 세탁을 하면 형태가 변할 수도 있어요. 특히 신발은 절대 새 것을 바로 신지 마세요. 발에 물집이 잡히면 여행 내내 고생하시거든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새 옷은 여행 최소 2주 전에 준비하세요. 집에서 여러 번 입어보고 하루 정도는 종일 입어보셔야 합니다. 신발도 미리 길을 들여놓으셔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64세 한 여사님이 일본 여행에서 새 신발을 바로 신으셨다가 첫날부터 발에 상처가 나서 여행 내내 고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큰 가방입니다. 가방의 크기는 전체 비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방이 클수록 몸이 작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사진에서는 가방만 눈에 띄게 되지요. 실제로 73세 송 여사님이 에펠탑 앞에서 큰 토트백을 들고 찍으셨는데 사람보다 가방이 더 먼저 보이는 사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방이 좋을까요? 가로 25에서 30cm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크로스백, 작은 백팩, 혹은 체인 스트랩이 있는 숄더백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큰 로고, 새 옷, 너무 큰 가방.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행 사진 속의 모습은 훨씬 더 세련되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지별로 어떤 스타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여행입니다. 서울, 부산, 도쿄, 파리,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세련된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에요.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여행객만의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도시 여행에는 정돈된 블라우스가 기본입니다.
화이트, 아이보리, 연한 블루, 베이지 같은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컬러가 있는 블라우스는 도시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죠. 면 혼방이나 실크 터치 소재라면 하루 종일 입어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너무 캐주얼한 티셔츠나 운동복, 집에서 입는 옷은 피해주세요. 도시의 세련된 풍경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의는 슬랙스가 정답입니다. 네이비, 차콜 그레이, 베이지가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이에요. 스키니진보다는 스트레이트 핏이나 와이드 핏이 더 우아하면서도 편안합니다. 특히 신축성 있는 소재라면 하루 종일 걸어도 무리가 없어요. 도시 여행에서는 가디건이 필수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도 크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죠. 어깨에 가볍게 걸치거나 허리에 묶으면 세련된 연출까지 가능합니다. 신발은 무엇보다 편안함이 우선이에요. 편한 로퍼, 플랫슈즈 혹은 굽이 3cm 이하인 펌프스를 추천합니다. 도시 여행에서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액세서리는 심플하게 작은 목걸이나 귀걸이, 스카프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계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너무 많은 액세서리는 오히려 도시의 미니멀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블라우스에 네이비 슬랙스, 베이지 가디건을 걸치고 편안한 로퍼와 간단한 목걸이를 더하는 조합, 또는 연블루 셔츠에 베이지 팬츠, 라벤더 스카프를 두르고 플랫슈즈와 작은 크로스백으로 마무리하는 조합. 이렇게만 해도 도시 여행의 세련된 무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양지 여행 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호수, 온천, 리조트. 이런 곳에서는 무엇보다 편안함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면서 휴식의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피스를 떠올리시지만 저는 휴양지에서는 투피스 세트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일까요? 첫째, 온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더우면 상의를 벗고 시원하면 가디건을 걸칠 수 있죠. 둘째,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원피스는 앉았다 일어날 때 신경이 쓰이지만 투피스는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같은 상의에 다른 하의를 매치하거나 반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짐도 줄어들어요. V넥이나 라운드넥 블라우스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깊지 않은 넥라인이 좋습니다. 소매는 자외선을 고려해 7부나 긴 소매, 소재는 속이 비치지 않는 적당한 두께가 안정적입니다. 기장은 허리선에서 5에서 7cm 내려오는 길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의는 와이드 팬츠나 쿨러 스타일이 좋습니다. 허리 밴딩 처리로 편안하고 발목이 살짝 보이는 구부 기장이 가장 세련돼 보입니다. 소재는 주름이 잘 가지 않는 혼방을 추천합니다. 휴양지의 강한 햇빛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의는 화이트나 크림 계열이 좋습니다. 햇빛을 반사시켜 더 시원해 보입니다. 하의는 연한 카키나 베이지가 좋습니다. 모래나 흙 얼룩이 티가 덜 나거든요. 액세서리는 터키석 블루나 코랄 핑크 같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신발은 발등을 덮는 샌들이 가장 우아합니다. 플립플랍보다는 끈이 있는 샌들이 더 세련돼 보이고 가죽 소재라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는 휴양지 필수 아이템입니다. 와이드 브림 햇이나 파나마 햇은 자외선 차단과 멋스러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염분과 모래를 고려해 세탁이 쉬운 소재를 고르세요. 이제 계절별, 배경별로 가장 아름답게 사진이 나오는 색상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백 장의 여행 사진을 분석해서 정리한 검증된 조합들이에요. 벚꽃 시즌에는 연핑크와 아이보리 조합이 가장 완벽합니다. 벚꽃의 색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사진에서는 따로 빛나거든요. 예를 들어 연핑크 블라우스에 아이보리 팬츠, 베이지 가디건을 더하면
산뜻하면서도 우아합니다. 아이보리 원피스에 연핑크 스카프, 베이지 샌들을 매치해도 좋아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진한 핑크는 벚꽃과 경쟁하게 되고 레드 계열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이트와 연핑크만 조합하면 오히려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촬영 팁 하나 알려드리면 벚꽃나무 아래에서는 상의를 연핑크로, 하의를 아이보리로 입으면 얼굴이 훨씬 화사하게 나오고 역광에서도 부드럽게 빛이 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할 때는 화이트 라벤더 또는 화이트 민트 조합이 최고입니다. 화이트 원피스에 라벤더 스카프, 베이지 샌들을 매치하면 석양 시간대에 정말 환상적인 사진이 나오고요. 민트 블라우스에 화이트 팬츠, 베이지 가방을 더하면 한낮의 강한 햇빛에도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바다 색에 따라 조합을 달리하세요. 에메랄드빛 바다라면 민트가, 코발트 블루 바다라면 라벤더가 훨씬 더 아름답게 어울립니다. 가을 단풍에는 베이지와 와인색 조합이 가장 세련됩니다. 노란색과 붉은 단풍의 스펙트럼과 완벽하게 어울리죠. 예를 들어 베이지 니트에 와인색 스카프, 브라운 부츠를 더하거나 와인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 골드 액세서리를 매치하면 좋습니다. 단풍의 색상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란 단풍에는 베이지를 더 많이, 붉은 단풍에는 와인색을 포인트로,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을 땐 6대4 비율로 베이지와 와인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눈을 배경으로는 네이비와 아이보리 조합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네이비 코트에 아이보리 머플러, 네이비 부츠를 더하면 깔끔하고 세련되고요. 아이보리 니트에 네이비 팬츠, 그레이 코트를 걸치면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눈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신설이라면 아이보리를 더 많이 써서 부드럽게, 오래된 눈이라면 네이비를 강조해서 대조 효과를 주시고, 흐린 날이라면 밝은 아이보리로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봄은 연핑크와 아이보리, 여름은 화이트와 라벤더 또는 민트, 가을은 베이지와 와인, 겨울은 네이비와 아이보리. 이 네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계절마다 배경마다 여행 사진이 가장 아름답게 남을 수 있습니다. 여행 패션은 장소만큼이나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이 중요합니다. 체형별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체가 풍성한 체형. 목표는 시선을 아래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의는 V넥, 세로 줄무늬, 어두운 컬러로. 하의는 밝은 색이나 패턴으로 시선을 끌어 균형을 맞추세요. 2. 하체가 풍성한 체형. 반대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상의는 밝은 색이나 화려한 패턴,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하의는 어두운 단색으로 깔끔하게. 3. 전체적으로 풍성한 체형. 여기서는 수직 라인이 답입니다. 톤온톤 컬러, 긴 가디건이나 스카프로 실루엣을 길게 만들어주세요. 포인트 컬러는 하나만 사용해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마른 체형. 이 경우는 볼륨감을 더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디건, 스카프 같은 레이어링을 적극 활용하고 밝은 색상이나 체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으로 풍성해 보이게 하세요. 정리하면 상체형은 시선을 아래로, 하체형은 시선을 위로, 전체형은 수직 라인으로, 마른 체형은 볼륨감으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행지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패션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행 패션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간단합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품격 있게, 편안하면서도 아름답게. 이 두 가지 균형만 맞추면 어느 여행지에서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옷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기쁨과 설렘, 호기심과 열정이에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또 다른 추억을 쌓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저는 오늘 나눈 패션 비법들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정말 잘 입었다 하고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의 미소를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속에서 빛나는 건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유로운 표정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행 패션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색상 선택일까요? 체형에 맞는 옷 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짐 싸기나 현지 관리가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여행 패션 팁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결혼식 하객룩이나 특별한 기념일 패션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행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